입사하는 순간 퇴직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퇴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근데 확률적으로 좀 희박한 방법이라 딱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달리란 이유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책을 읽으라는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글을 쓰라는 얘기는 그거는 메멘토 모리하고도 똑같아요. 어차피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입사하는 순간 퇴직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주하는 것들은 누구나 똑같이 퇴직을 해서 질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퇴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내에서 다른 뭔가를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동물은 묘해요. 인지하기 시작하잖아요.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 인지된 것들을 갖다가 내 삶의 태도로 변화시키는 것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에 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보면 퇴직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분들의 입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마음과 눈은 이미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퇴직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부분들은 퇴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생활에 대한 태도들이 달라져요. 저는 가끔가다가 저 가족사의 비극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족사의 비극 얘기를 하는데 제가 1981년도 이번 달이네, 8월 1일이 제 생일이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형이 죽은 날이에요. 그래서 기일이에요. 그래서 1981년도 그 8월 1일, 그때 저는 그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중학생 1학년이었던 제가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한테 훅 다가오는 거구나. 그런 걸 알기 시작하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가 저희 형 기일 이렇게 오고 생일이 오면은 늘 형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형이 나한테 내가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갖다가 나한테 명령해줘서 너무 고맙다. 형의 죽음으로 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형한테 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퇴직을 인식한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커다란 계기가 툭 와서 치기 이전까지 여러분들은 그걸 정확하게 안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 이전에 조금은 예방접종 맞듯이 저한테 예방접종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흘러간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30이라면 앞으로 20년 후에 20년 내에 여러분들이 퇴직이라는 걸 갖다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제가 메멘토 모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메멘토 모리란 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요. 이게 로마 시대 때 나온 거예요. 이게 라틴어예요. 메멘토 모리. 이게 언제냐면 그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오게 된 장군들이 마차를 타고서 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진할 때 그 장군 바로 옆자리에다가 노예를 태우고요. 노예가 장군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얘기는 무슨냐면 당신도 지금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있지만 당신도 언젠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거고, 그렇게 전쟁터에 죽지 않더라도 당신은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영광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리멤버 리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입사원들 귀에다 내가 해주고 싶어요. 내가 노예된 심정으로. 저 노예된 거잖아요. 전쟁에서 패해서 퇴직자로 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귀에다 대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리멤버 리타이어 하세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는 뭐 명함이고 뭐가 때문에 그것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막강한 고난을 가질 것 때문에 움찔해가지고 사시는데 여러분 리멤버 리타이어예요. 조만간에 여러분들도 나처럼 퇴직이 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오는 시간이 온다.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리멤버 리타이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좀 희박한 방법이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임원이 2021년도 데이터로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퇴직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0.25%더라고요. 0.25면 100명 중에 1명이 아니에요. 1000명 중에 2명이에요. 이 정도 2명, 3명 정도 되네요. 1000명 중에 3명 정도만이 임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임원이 된 사람들이, 대기업 임원이 된 사람들 중에도 물론 경제적인 안정성을 갖지만 삶의 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에서 또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 중에도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희박한데 의외로 반대로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재테크하고 자기 나름대로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주변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게 되면 100명 중에 7명, 8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8%?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확률이 높은 데를 갖다가 예비로 마지노선으로 해놓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재테크하고 자기개발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자기개발하고 재테크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닐 때가 재테크하고 자기개발하기에 딱 좋은 시기예요. 이 두 가지만큼은 해놓고 나와야 돼요. 실제로 그 직장을 나오고 나면 퇴직하면은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첫째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 부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커리어들이 아무 쓰잘데기 없어서 나만의 자기 개발을 새롭게 해오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후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만큼 반드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요즘 새롭게 책을 쓰는데, 책을 쓸 때 어떤 책을 쓰냐면요. 우리는 달리고, 읽고, 쓰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책을 좀 쓰고 있어요. 그것도 옆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루키처럼,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렇게 그 직장에 다니면서 달리고, 읽고, 쓰면서 자기개발이라든가 이 부분을 해놓지 않으면 이 이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40대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달리란 이유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책을 읽으라는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라는 얘기는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과 마음과 뇌가 건강하게 개발되어진 상태에서 50대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지 퇴직 이후에 본인의 삶이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